오늘이 그 2015년 10월 오늘이 2015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이 2016년 10월 6일이죠. 10월 6일. 스마트폰이 없으면 잠시도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6시에는 학습을 하기로 되어 있죠.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협동조합 컴퓨터 교육이 있어요. 컴퓨터 교육, 부동산 관련 컴퓨터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6시에 나오지 못하거나 이제 안 나오고, 또 6시에 나오는 길에 보니까 지금 6시인데도 밖은 아주 깜깜하죠. 밖은 아주 깜깜하고 6시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늘 사람이 이 조합원들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일단 일찍 나와서 합니다. 뭔가 이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봄나라 책 읽기를 1시간 동안 하면 되겠습니다. 봄 44. 책 읽기는 평소에 아침에 2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을 넘기는 것이 목표죠.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책을 낭독합니다. 봄 44. 부동심에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부동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자리이다.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맛은 죽을 맛이다. 죽을 맛 가운데 무심이 공존하니 살맛이 난다. 그러므로 부동심은 죽을 맛, 살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부동심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부동심이다. 부동심이 견지되자면 죽을 맛 가운데 살맛이 나고 살맛 가운데 죽을 맛이 나야 한다.
우리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녹음 파일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 녹음 파일도 만듭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잘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 하나에는 동영상 녹화를 하고 하나에는 음성 파일을 녹음합니다. 아직도 밖은 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녹음 파일 문을 닫고 책읽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봄나라 책 2권 태양의 탄생 인간개발 시리즈 제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봄 44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부동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자리다.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맛은 죽을 맛이다. 죽을 맛 가운데 무심이 공존하니 살맛이 난다. 그러므로 부동심은 죽을 맛, 살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부동심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부동심이다. 부동심이 견지되자면 죽을 맛 가운데 살맛이 나고 살맛 가운데 죽을 맛이 나야 한다. 우리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우리는 즐거움을 좋아하고 괴로움은 싫어한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속박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중단하기 위해서 일심의 공력을 줄기차게 들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렇게 되면 죽을 맛 가운데 살맛이 있고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속박 가운데 자유가 있어 부동심을 견지하게 된다. 부동심을 증득하게 된다. 부동심을 증득하여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중단된다. 한 단계 고양된 높은 경지다. 거듭난 경지다. 부동심이야말로 불이법이다. 편안하려면 고통을 자청하고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망고 불변의 진리이다. 이것이 학구부동학의 신념으로 자리잡을 때 부동심이 자리잡는다.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생각 봄 45 생각 말을 깨달음. 찰나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은 생각에서 나온 관념적인 말이다. 생각은 시간성이요 시간성의 양극단이 찰나와 영원이므로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찰나와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생각으로 보면 극과 극이 다르다. 그러나 그 말을 감각해보면 극과 극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한맛, 허공, 무극이다. 자, 당장 그 맛을 보자. 찰나를 생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모르는 자리에 이르러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 어두움을 파는 태양이 빛나면서 부동심이 나타난다. 영혼을 생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모르는 자리에 이르러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 어두움을 파는 태양이 빛나면서 부동심이 나타난다. 극과 극이 부동심에서 만난다. 그리하여 찰나가 영혼이고 영혼이 찰나라는 깨달음이 온다. 무극을 깨닫는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바탕소식이요 근본소식이다. 그래서 부동심은 천변만호를 주도하면서 자신은 여여부동한 창조주다. 모든 생각이나 말은 부동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기가 창조한 생각이나 말에 걸리거나 놀라지 않는 가운데 생각이나 말을 부리고 쓴다. 현상이나 환경도 자기가 창조한 것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가 아는 주체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부동심이다. 부동심을 깨쳐 증득한 사람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에서 살아가므로 언어의 질곡에 빠지지 않는다. 결국 깨달음이란 생각, 말을 타파한 깨달음이다. 부동심을 증득하면 이를 쓸 필요가 없이 생각이나 말에 나타나는 즉시 그저 갖다 대기만 하면 무국대도가 열리는 자동 키로 변한다. 봄나라 이정표 무국이라는 말은 유교 경전인 주역의 서문에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수운 선생이 무국대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이래 증산, 소태산, 김일부 선생들이 따라 나오시어 무국대도를 표방하시어 무국대도라는 말은 한국의 자생종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고 한국인의 심성에 와 닿는 말이 되었습니다. 봄나라에서도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구도의 역정이 마무리되는 제6권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등장하였습니다. 무국자리가 도를 깨친 자리이고 하느님 자리이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봄나라에서는 종교의 을을 벗어났지만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동서고금의 여러가지 전통을 집요약하여 다시금 살려 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태동되어 그대로 둘이요 하나 둘이 합하여 셋이 서고 상대를 허용하여 넷이 되어 드디어 다 섰으므로 다섯입니다. 다 서고 보니 너도 서게 되었으므로 여섯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리와 수행에 대한 교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봄나라 과정은 일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일곱은 하나가 곱절이 된다는 뜻으로 책의 내용이 저자가 따로 없이 동참자들이 주고받는 어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책이 이루어지면 나와 너의 구분이 멀어져 여덟 번째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책이 이루어지면 나와 너의 구분이 떨어져 나와 너의 구분이 떨어져 여덟 번째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가 되면 서양 사람들이 봄나라를 여덟 번째 단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봄나라를 알아보고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나라 무국대도의 완전한 합일 공동체 아홉의 단계가 지구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역사를 이룩하고자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남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봄 47 태양의 탄생 봄나라 봄나라가 증득되면 태양이 탄생한 것입니다. 태양이 탄생한다는 것은 한 세계를 열입니다. 한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무국이 된 다음 태극이 되어야 한다. 무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찰나와 영원이라고 하는 양극을 초월하여야 한다. 무국이 된다는 것은 하늘을 열며 열자마자 에너지와 빛과 열기인 태양의 탄생함을 말한다. 이것이 태초다. 시간성인 생각으로 찰나와 영혼을 알지 못함에 이르러 암흑이 생겨난 자리 감각의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광명의 태양이 탄생한다. 떠돌이별이 드디어 북박이별 태양이 된 것이다. 태양은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 모든 에너지의 빛과 열기의 원천이다. 지금까지 태양에 의존하던 행성의 신세를 바꾸어
몸, 지구, 몸과 마음, 달의 차원에서 자기가 태양 정신으로 탄생하여 자기가 태양임을 자각하고 자증하여 태양음악강한 힘과 빛과 열기를 발하게 된다. 태양이 행성이 태양으로 탄생하고 자기가 태양이라는 사실을 자의식하면 태양의 능력이 그대로 발현된다. 빛과 열기와 에너지가 자기에게 존재하기에 항상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이글거리면서 빛나고 열기를 뿜어 몸과 마음의 유익성과 부정성, 한계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극복한다. 그리하여 태양 정신이 지구 몸과 달 마음을 존립시키고 운행하면서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또 하나의 태양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도인이 되면 우주의 또 하나의 태양이 탄생한 것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다. 봄 48 태양의 탄생. 봄 48 태양의 삶. 의식 수준이 몸이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국가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지구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우주마저 벗어나야 정신의 태양이 뜬다. 정신의 태양이 떠야 몸에게 열기를 뿜어줄 수 있고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밝혀줄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의 조복을 받아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고 행함에 자유자재하다. 정신의 태양이 뜬 것을 태양의 탄생이라고 하면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것은 태양의 삶이다. 정신이 에너지와 빛과 열기의 원천이므로 항상 태양처럼 빛과 열기를 바라며 혹은 가까이 잡아당겨 뜨겁게도 하고 혹은 멀리 밀어 차갑게도 하고 혹은 트임 가운데 비추어 밝혀주기도 하고 혹은 가리어 막히어 어둡게도 하는 조화를 통하여 만물만 생명을 숙성시키는 삶을 산다. 자연의 태양은 물질인지라 조화를 부리는 데 시간에 매여 있지만 정신의 태양, 본태양은 시간성을 초월하여 즉각 명암과 본냉을 자유자재하게 창조하고 쓸 수 있다. 본태양이야말로 정신의 태양이며 영성이다. 봄 49 빛은 진공에서 나온다. 인간에게 내재된 영성의 빛 본태양을 깨달아야 만물의 영장이다. 태양으로 탄생하고 태양의 삶을 살아도 태양계의 주인 일망정 무수한 세계를 주도하는 대우주의 주인 영성 자체는 아니다. 자기에게 자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빛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자의식, 에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성의 빛 본태양은 하나에 대해 제로이므로 하나의 자의식마저 없다. 최종적으로 하나마저 부수어 진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성의 빛은 생각으로 감지되는 자의식의 빛, 물질의 빛이 나오는 근원이요 바탕이다. 그리하여 언어, 도단어, 입정처로 돌아간다. 명과 암, 온과 냉마저 없는 자리가 봄나의 자리이고 늘 봄의 자리이다. 거기에는 빛이 나르는 한 생각 자의식도 없다. 그러므로 비추는 자가 없다. 여기에서 진공 묘유가 된다. 진공으로부터 빛이 묘하게 존재하고 작용한다. 빛은 현상계의 근원이지만 존재계의 근원은 아니다. 존재계의 근원은 진공이다. 그러므로 봄나는 진공이다. 진공에서 저절로 빛이 발산되고 저절로 열기가 나오고 저절로 힘이 부사된다.
본모50 진공묘유 빛은 현상계의 근원이다. 진공은 존재계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최상은 진공한 가운데 빛이다. 진공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진공이 있다. 진공묘유이다. 다 같은 빛이라도 진공 가운데 빛이라야 영성의 빛이다. 그러므로 진공과 빛은 각각이 아니다. 진공은 암흑이고 묘유는 빛이다. 명암 쌍쌍이다. 본체는 어두움 가운데 밝음이요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다. 그래서 원만 구족하다. 원만 구족하다는 것은 캄캄한 가운데 밝음이 존재하며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본체이고 본연의 자기이다. 진공한 가운데 빛이 있어야 빛이 뿜어지고 열기가 뿜어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나 천지만물이 생겨나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여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 정신이 진공 가운데 비침으로 몸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생겨나 삶이 이루어진다. 진공이 없는 가운데의 빛은 무한하고 영원하지 못하여 생멸에 떨어지고 만다. 진공 가운데 빛이 발로되어야 부동의 절대계와 변화무쌍한 현상계가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불생불멸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본모 50일 무제 한 생각 물결이 일어나며 만가지 물결이 잇따라 일어나더라. 여기에서 일심의 지돌이 세워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펼쳐 감각의 하늘을 여니 한 생각도 찾아볼 수 없는 칠흑같은 빈 하늘에 광명이 충만하도다. 본모 52 오후의 수행 깨달음이란 본연의 자기가 원만 구족하다는 것을 깨우쳐 압니다. 우주 만유가 무엇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창조되고 운행되는지 확연히 알아 의심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후의 수행이란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몸과 마음이 주가 될 때에는 정신이 생각의 노예였다가 정신이 주가 되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정신이 주가 된 삶이야말로 오후의 수행이다. 정신이 주가 된 삶은 감각이 생각을 즉각 알아차려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거나 지운 자리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삶이다. 깨달았다는 것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정신이 몸과 마음의 일거일동을 주관하고 제도한다는 말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릅니다. 생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리와 모양이다. 소리란 자기의 목소리, 말소리이고 모양이란 자기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다. 생각이란 과거의 업에 의해 일어난다.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본연의 자기의 바탕자리인 캄캄하여 모르는 자리로 돌렸다. 진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지혜를 낳습니다. 진공에서 자기의 목소리, 말소리를 들음이 과거의 카르마로 형성되어 조건 반사하는 업장을 소멸하고 진공이 본연의 자기가 뿜어내는 빛으로 본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현상의 자기, 업연의 자기를 타파하고 제도하여 원만 구족한 목소리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진공이 되어 순수 의식의 스크린이 떠서 순간순간 나타나고 변하는 얼굴의 표정이 알아차려지면 즉각 와해되어 부동심이 되어 빛을 바라면 고요하고 담담한 자리로 돌아간다. 굳은 표정이 와해되고 어두운 표정이 밝은 표정이 된다.
깨달을 적에 생각을 감각하여 와해하고 생각이 된 자리로 돌리고 어두운 하늘 가운데 빛이 났듯이 깨달은 이후의 삶도 찰나찰나 그렇게 가야 한다. 한 생각 일어남은 중생심이 바로합니다. 깨달은 이후의 삶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삶이다. 무의식으로 바로하던 중생심 한 생각 한 표정 한 소리를 각성으로 제도하여 원만 구독하고 진선미로 창조하여야 한다. 고모 13 책리기과 등의 효과. 눈으로 글씨를 보고 읽는 자기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생전 처음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하노라면 선입관이나 기존의 이미지 등으로 발생하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텅 비워졌다가 다시금 생각이 난무하는 상태가 아니고 텅 비워진 상태의 지속을 통하여 텅 비워진 상태가 본연의 자기임을 깨달아 증득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되면 텅 비워진 가운데 눈으로 글씨를 보고 텅 비워진 가운데 읽게 되어 텅 비워진 가운데 자기의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그동안 굳어진 자기의 목소리의 파장이나 패턴이 본인의 자기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소박한 소리로 변한다. 그리하여 득음을 하게 된다. 득음을 했다는 것은 평상심이 텅 빈 마음으로 정착된 것이다. 봄나라 책리기를 통해 생각으로 성리를 파악하게 되고 봄나라 책리기를 통해 감각이 개발되면서 감각이 활짝 열리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하늘, 감각의 하늘이 열린다.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가 무심이요 진공이다. 진공이라도 캄캄하고 메마른 진공이 아니고 밝고 빛나는 진공이어야 창조와 슬기가 나온다. 애고를 텅 비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애고가 텅 비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텅 비우겠다는 개념 정리를 하여야 한다. 깨닫고 못 깨닫는 갈림길은 오로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점만 명확히 하고 책리기에 임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지능이 높고 낮고 지식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봄나라 책리기 과정을 통해 열려있다. 보모 14 텅 비운 가운데 살자. 텅 비운 가운데 살자는 말은 깨달은 사람의 삶의 분상이다. 한 생각도 난무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끝간데 없이 열려 일이 없고 한가하여 무사태평이요 안심민명이다. 이것이 정신 차린 모습이고 본성을 깨달은 경지이다. 텅 비워진 경지가 진공이요 진공이면 어두운 가운데 소소 명령한 밝음이 있어 매하지 않다. 경계를 당하여 생각이 난무하면 빛을 가리어 일시적으로 어두워지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생각을 텅 비우면 빛이 나면서 어두움을 파한다. 그러므로 항상 텅 비운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비추어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고 생각하니 텅 비우고 사는 평상심이 유지된다. 텅 비우고 살면 어두움과 밝음이 편만나요. 생각이 만들어낸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흡수하면 어두운 가운데 즉각 밝음이 나타난다. 빛이 나와야 밝아지고 열기가 나오고 에너지가 생겨 우주의 법도에 맞는 여법한 삶이 사라진다. 이렇게 삶이 텅 비운 가운데 살자는 본뜻이다.
이렇게 삶이 텅 비운 가운데 살자는 본 뜻이다. 봄 55 정신이 우주 만유의 수다. 사람들에게 내재된 정신이 우주 만유의 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시가 되어 눈에 보이는 몸이 생기고 몸의 반응인 마음이 생겨나 우리가 살아간다. 정신이란 텅 빈 가운데 암흑인 동시에 광명이다. 정신의 텅 빈 바탕이 드러난 것이 공간이요 하늘이다. 정신의 암흑이라고 하는 면이 발현되어 나타나 존재하는 것이 블랙홀이고 정신의 광명이라고 하는 면이 발현되어 나타나 존재하는 것이 태양이다. 블랙홀은 만물을 끌어당겨 별들을 생성시키고 태양은 빛을 뿜어주어 별들을 운행하여 만물을 존재케 한다. 밤과 낮이 되풀이되는 현상도 정신의 시가 순차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신은 암흑이라는 측면이 작용하여 회수하고 광명이라는 측면이 작용하여 방출하는 일을 되풀이하여 우주만유를 형성하는 시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요 정신이 우주만유의 시다. 봄 56 여의주를 굴리는 힘. 자꾸 글자를 틀리게 읽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이 작동하여 생각으로 글을 읽는 거죠. 그래서 봄 56 여의줄 굴리는 법인데 여의줄 굴리는 힘으로 읽어갑니다. 읽었습니다. 정신이 여의주다. 정신이 영이다. 정신의 제1조가 텅 비움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광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삼위일체다. 정신이 여의주다. 여의주를 실기나여 여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여의주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워 진공을 펼친다. 암흑을 펼쳐 번뇌망상을 즉시 지우고 광명을 놔두어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돌아가고 광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의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광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에고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공존하고 시간의 운용에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텅 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여의주를 굴리며 여의주를 희롱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 맘대로다. 봄 57 정신의 구조와 속성. 정신의 구조는 텅 비어있으며 정신의 속성은 암흑성과 광명성이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있다. 완전 무게라고 원만 부족하다. 이것이 본체계다. 본체계가 저절로 돌아가므로 하늘이 생기고 블랙홀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우주만유의 현상계가 존재한다. 현상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갈려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상계의 바탕이자 근원인 본체계의 정신에서는 두 개의 상극이 혼연일체라서 무극이다. 바탕을 텅 비워야 그 빈속을 일심으로 바라보면 암흑과 광명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태극의 형상임이 감지된다.
고로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이것이 본체다. 이것이 정신의 구조와 속성이다. 이 정신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증득하면 정신이 창조한 기존의 자연 환경이나 현상에 매이지 않고 암흑으로 지우고 초월하여 즉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광명의 힘으로 마음대로 재창조하여 누리는 신폭력을 발휘한다. 아까는 이제 걸어왔더니 사무소 안에 더웠어요. 약간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갑니다. 옷을 입었어요. 봄 58일 봄의 생활. 돌을 닦는다는 말은 평소에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려 닦고 지움으로써 쌓이지 않게 하여 깨끗하고 텅 비워지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등한히 하면 속에 쌓여서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끓어오르는 생각에 휘둘려 좌충우돌 번뇌망상에 빠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빛이 나고 환합니다. 이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봄 59 책읽기 과정 가이드 지침. 책읽기 과정에 입문한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의 순서와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선 텅 비운 가운데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는가 여부를 중점 체크한다. 글자를 틀리게 읽는 까닭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카르마가 작동하여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거짓되게 틀리게 발음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책을 틀리지 않고 바르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도록 지도한다. 그렇게 되면 즉시 마음이 텅 비어져 감각이 명료해지면서 눈으로 글자를 제대로 읽게 된다. 그렇게 지도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을 정도가 되면 틀에 박힌 운율이 반복되는 카르마를 잡아내어 시정 조치시킨다. 아울러 사투리 억양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다. 또한 단어나 문단이나 문장상의 악센트와 고저 장단에 대한 지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면 운전대를 거머잡은 것과 같아 글이 담고 있는 흐름을 제대로 살려내면서 읽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의 글을 읽는다는 생각이 텅 비워져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는 것과 같은 어조로 숨쉬고 끊어 읽고 이어 읽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자연스러워져 본인의 자기 소리가 터져나온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경지가 되면 글의 내용을 별도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글의 내용이 저절로 소상하게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감각이 살아나 자기의 카르마를 텅 비운 가운데 정확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본연의 자기 소리를 찾게 되고 텅 비운 가운데 감각과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다. 정신이 텅 비운 가운데 몸에는 힘이 빠지고 마음은 부동심이 되어 보고 읽고 들으면 태도가 자기의 일심에 이루어진다. 최상급의 책 읽기는 읽는 소리와 말소리가 구별이 사라져 같아져야 한다. 봄 60 책 읽기를 통해 사람답게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연마한다. 말은 동물성의 상징이다. 동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한다. 사람은 동물성인 몸과 몸에서 파생되어 나온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정신이 주가 되어 생각을 현상으로 표출시킵니다. 정신이 주가 되지 못하고 마음, 생각이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동물성의 소리가 나온다. 동물의 소리란 쥐소리, 고양이 소리, 여우 소리, 늑대 소리, 곰 소리, 호랑이 소리가 혼재되어 나온다. 사람에게서는 사람다운 소리가 나와야 한다. 만물의 영장다운 소리, 본연의 자기에게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 텅 빈 정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리, 단전에서 울려나오는 사람다운 소리가 주축이 되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조화로운 소리가 나와야 몸을 부리고 쓰며 마음을 닦는 제대로 된 정신의 발로이다. 책읽기란 사람다운 말소리를 구사하기 위한 말 배우기의 과정이다. 우선 정확하게 읽고 발음한 다음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텅 빈 가운데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 글의 뜻에 따라 빨리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적당한 단어와 문단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쉬는 듯 이어가기도 하고 강조할 부분에서는 악센트를 주기도 하면서 고조장단의 음악을 만들면 듣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뜻의 이해도 쉽게 파악이 되도록 하여 읽는 그 자체가 진이 되고 선이 되고 미가 된다. 책 읽기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는 그대로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 대상과 경우에 따라 적당한 의도로 시작하고 이어가고 끝날 때 끝남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운율에 맞는 소리로 좋은 인상을 주고 공명과 호감을 살 수 있게 되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지울 것은 지우고 낼 것은 내는 일이 자유자재하게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다운 삶이 영유된다. 봄 60일 소리와 표정의 의식 수준이 나타난다. 사람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몸은 동물의 몸을 갖고 태어나고 마음은 귀신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고요하고 뚜렷한 수용스러운 정신, 사람이 주인이 되어 동물 몸을 다스리고 귀신 마음을 부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깨치지 못하여 몸이나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에 끌려 산다. 정신이 자기 힘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동물의 수준인지라 다른 사람을 동물 취급한다. 그래서 짖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의심하는 표정과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주가 되어야 사람은 하늘같이 공경하는 표정과 소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거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정도를 금방 알 수 있다. 정신이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귀신이든 사람이고 동물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귀신은 끝없이 의심하고 근심하고 떠들썩하고 따지고 시기 질투하고 대립갈등 투쟁한다. 그러므로 정신이 들어서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소리와 표정이 나온다. 사람을 완성하는 길은 귀신 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든 사람으로 바꾸어 귀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의 소리와 표정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봄 62 봄나라 책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몸이 동물이고 마음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의 내용은 귀신 짓거리입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시기 질투에 맨날 싸우는 소리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동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립니다. 내가 동물 소리를 내고 귀신 소리를 내고 있는 그 현장을 자기가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인 이상 당장 고치겠다는 발심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봄 63 평소의 마음가짐 본심이 정신이다. 정신을 차리면 본심이 나타난다. 본심이 나타나면 텅 빈 가운데 맑고 밝아 순하고 어찌러져 동물성과 귀신성을 포용하여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능력이 생긴다. 정신이 들어야 평상심이 본심이 되어 평소의 마음가짐이 순하고 어진 마음이 된다. 이 순하고 어진 마음이 불로 받고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고 짖고 으르렁대는 동물성의 발로를 잠재울 수 있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성의 발로가 맥을 주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 본심이 평상심이 되었을 때를 일컫는다.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은 가운데 순하고 어진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교활한 귀신성과 사나운 동물성이 제압되어 막강한 파워가 생겨나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다.
법 64 정신 몸 가짐 정신이 사람이고 몸이 동물이고 마음이 귀신이다. 본연의 자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본연의 자기는 정신이다. 깨달음이란 정신을 깨달음이다.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자기임을 알아서 정신이 주체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산다. 사람이 바로 서면 몸의 동물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동물을 길들여 사용할 줄 알고 마음의 귀신성을 닦고 제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태어난 보람이 있고 소원 성취가 되고 만사 형통이 된다. 정신을 깨달으려면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다 보면 마음의 귀신성이 텅 비어진 상태가 지속됨을 발견한다. 텅 비어진 가운데 따북 차서 음양이 조화로운 완전 무결성 원만 구족성을 깨닫는다. 자기의 본성이 순하고 어지러 사나운 동물성이나 교활한 귀신성을 조복받아 정신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된다.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삶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대도이다. 지속적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닫는 획기적인 수행법으로서는 봄나라 책리기를 통해 가능하다. 법 65 책리기의 세 가지 중점사항. 책리기의 목적은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비워낸 다음 감각과 생각의 바탕인 정신을 깨닫기 위함이다. 감각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그대로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듣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달성해야 할 사항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달성해야 할 사항은 글자에 쓰인 그대로 발음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투리 억양이나 발음을 고쳐 표준말로 정확하게 발음하여야 한다. 말은 사투리가 섞여 나와도 매력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때 노래 가사에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이 글 읽을 때도 사투리 발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책리기 과정을 통해 사투리 억양이나 발음을 고쳐야 한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발음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세 번째로 책 읽는 리듬이 정형화된 자기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정신에서 바로 나온 소리는 일정한 패턴이 없다. 틀이 잡혀 나오는 소리는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다. 영성에서는 텅 비운 가운데 나옴으로 패턴이 없고 물성에서는 고유한 각 단계마다의 화장과 리듬과 박자라고 하는 패턴이 있다. 리듬과 박자가 틀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일고가 길들여 온 업식이요 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본심의 자리인 정신은 텅 비어 일제히 틀이 없기 때문이다.
본심의 자리인 정신은 텅 비어 일체의 틀이 없기 때문이다. 텅 비운 가운데 보고 발음하고 들어야 리듬과 박자가 틀에 잡히지 않아 그때그때 단어와 문장의 뜻이나 감정에 따라 상대적인 리듬과 박자가 다양하게 나와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권태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새로워서 힘을 받게 된다. 책 읽는 것 역시 강물이 소리치고 춤추며 흘러가듯이 그 내용에 따라 리듬과 박자가 나오고 구조장단과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이른바 본연의 자기 정신에서 발로된 자연스럽고 유리한 흐름을 타는 책 읽기 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책 읽는 소리가 평소 말하는 소리와 같게 된다. 소리를 꾸미지 않고 텅 빈 가운데서 저절로 터져나와 자연스럽고 소박하여 듣기에 세련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나 진실한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책 읽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편안한 느낌으로 듣게 되어 그 내용도 쉽사리 이해가 된다. 이 경지에 이른 것을 일러 득음이 되었다고 한다. 세 가지 중점사항을 통과하여 텅 빈 가운데 창조적인 소리, 본연의 자기의 소리, 사람다운 소리로 변화된다. 말소리 하나에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나타나고 카르마가 나타난다. 어떤 어조로 어떤 억양으로 말이 나오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성질, 기질, 체질이 고스란히 담겨 나온다. 법 66 견성, 양성, 솔성의 수행법 책 읽기.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데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동물성인 몸과 귀신성인 마음이 주체가 되어오는 말이냐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말소리는 몸과 마음이 어우러져 나온다. 발음을 하는 것은 입인 몸과 뜻인 마음이 합쳐서 나온다. 또를 닦는 것은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부여써서 사람다운 말을 구사함이 그 핵심이다. 그래서 책 읽기야말로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지름길이다. 동물 가운데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말을 한다. 사람이 된 정도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금나라에서는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법으로 책 읽기 말하기를 선택하였다. 책 읽기야말로 정신을 차려 사람이 되게 하여 동물성인 몸과 귀신성인 마음을 부려 쓰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수행법이다. 책 읽기를 통해 득음이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고 정신을 차린 가운데 몸을 길들이고 부리고 쓸 줄 알게 되고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을 즉각 보고 알아차려 마음을 깨끗이 닦아 텅 비운 다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쓰는 늘봄의 생활이 정착된다. 책 읽기야말로 견성, 양성, 솔성의 도를 한꺼번에 닦는 새로운 수행법이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사다. 법 67.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을 늘상 하고 들으면서도 막상 정신 차리며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정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 몸이나 마음이 사람인 줄 착각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이 들지 못하였다. 달리 말하면 동물성인 몸과 귀신성인 마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에 주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는 것을 회방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일이 그렇게나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림인가? 정신 차림이란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고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짐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로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것은 정신이 감각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감각을 개발하여야 생각을 감각해봄이 가능하여 감각과 생각의 바탕인 텅비고 맑고 밝은 정신이 된다. 그러므로 청립기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의 감각을 개발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고 입으로 정확한 발음을 내고 글의 뜻을 자연스럽게 살려내는 운율이 살아나도록 하여 득음을 하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삶이 시작된다. 도란 사람이 되는 길이다. 도란 정신 차리고 삶이다. 정신 차리고 살아. 정신 차리고 삶이 사람의 본분사다. 그러므로 정신이 들게 하지 않는 도는 도가 아니다. 정신이 들게 하지 않는 명상이나 수행법은 도가 아니다. 대도정법은 정신 차리도록 하는 법이다. 정신을 차림이 깨달음이다. 정신을 차리는 능력을 무한하게 신장하면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릴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윤리도덕이나 계율이 필요치 않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세상의 문제가 사라진다. 봄18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봄나라 책읽기 과정은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덜된 사람, 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깨닫도록 하여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들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전을 비롯한 명상 관련 책들은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으로 묘사한 언어로 쓰인 책들로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닫도록 하는 실제 과정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다. 있다 하여도 생각으로 이해와 있다 하여도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율적인 명령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감각의 개발과는 무관하다. 깨달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을 통하여 보고 알아차려 마음을 비우도록 하여 정신이 들게 하여야 정신을 깨달음이 가능하다. 봄나라 책은 감각의 언어로 쓰인 그림으로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감각으로 글을 읽기만 하면 되므로 글을 읽으면 머리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없어 텅 비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성리가 글마다 들어있으므로 생각이 바라는 질문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작용을 하여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가 그치게 되어 마음이 고요해진 가운데 청립기가 수월해진다. 봄나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는 법에 관하여 일관하고 있다. 정신 차리는 법이란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비워지게 만들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만든다. 봄나라책은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정신 차리는 법이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끝없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동물성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그릴 수 있고 가상 공간 어두움 속에서만 존재하는 항상 귀신성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고 부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흥민정음이다. 나란 말이 인도나 유태어나 중국어와 달라 감각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생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쓰인 용어로 쓰인 책이다. 그러므로 책읽기 과정을 통한 도 닦는 책으로서는 봄나라 책이어야 한다. 봄나라 책읽기를 통하여 죽음이 되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주가 되어 정신을 차려 순하고 어린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접경이다. 후기 2003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 2009년 4월까지 600여 편의 글이 쓰여졌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6권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구도의 행각에서 비롯되어 25년간 지속된 총결산이 제6권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할 말을 다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 말을 듣고 15여 명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어 더 이상 의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를 닦는 것이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을 닦고 지우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을 말끔히 닦아야 마음이 텅 비워져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를 닦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닦으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제6권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금생에 해야 할 일을 1단계 완수하였습니다. 이 길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선배님들의 말과 글에 힘입은 바가 크고 그동안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 유종멸. 한 생각 물결이 일어나며 만가지 물결이 따라 일어나더라. 여기에서 열심히 지도를 세워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펼쳐 감각 하늘을 향해 한 생각도 쳐다볼 수 없는 책 같은 빈 하늘에 광명이 충만하도다. 태양의 탄생 봄나라를 마지막 부분을 모두 읽었습니다. 봄 44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에서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흥민정음이다까지를 모두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905 9번째 왜 905가 됐을까? 906이지 않을까? 그렇죠. 906. 그 남발행에 문제가 있구나. 하여튼 오늘 또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한 10번 이상 생각으로 읽어서 틀리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일상생활을 할 때 생각이 끼어들어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올렸거나 오른손으로 올렸거나 폈거나 이걸 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책을 읽고 무자각적으로 사는 통에 책을 읽어도 틀린지를 모르고 읽어갔습니다. 봄나라 그 낭독 과정에 그 공부를 하고 공부 나이가 6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공부를 함에도 용기가 생깁니다. 향후 봄나라 공부를 모두 마친 다음에는 봄나라 대안학교, 청소년 학교를 설립할 생각이 아침에 났습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한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자녀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가르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나라 그 청소년 대안학교를 만들 생각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대안학교는 이름을 906으로 잡고 태양의 탄생, 봄나라, 태양의 탄생 봄나라 44에서 68